사투리 그대로 일명 판이 디비지고 있다고 호언하는 후보입니다. 홍준표 후보 계속 TK만 두들기고 있었는데요. 자신은 속칭 한 사람만 팬다라면서 이 사람과의 양강 구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유호성이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한 놈만 팬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내 문재인이만 패닦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되니까요. 보수 우파가 좋아하실 만한 분들만 가겠다라고 해서요. 개신교도 한번 갔다가 그리고 대구만 4번 이상을 갔던 홍준표 후보입니다. 이번에는 목사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나서주시면 판을 한번 뒤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서 오늘 이런저런 또 한 번의 시원한 말들을 퍼붓던데요. 그러니까 철저한 이제 맞춤 전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호남이나 그다음에 젊은 층 가봤자 어차피 이거 뭐 자기한테 지지도 않을 것이고 어차피 나올 수 있는 곳만 가서 이제 두들기겠다. 네. 이제 그런 전략 같아요. 지금 뭐 한 사람만 팬다는 그 전략, 문재인 후보만 겨냥하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또 자신이 표 나올 곳만 찾아가겠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보수 기독교계 같은 경우는 이번에 태극기 집회에 상당히 많은 동원이 했고 또 이제 많이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지금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보수 기독교가 굉장히 이 문제를 아주 민감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특히 네. 지난번에 왜 홍준표 후보가 그 이야기를 했는지가 이제 오늘 나온 거죠. 사실은 보면은 이제 결국은 문재인 후보한테 이제 그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동성애를 자기는 그러면 뭐 합법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바로 이제 대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문재인 후보가 반대한다 이러는 바람에 상당히 그 몇 번씩 물어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어떤 동성애에 대한 이런 강한 이미지를 좀 오늘 보수 기독교 가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날 전략은 실패는 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지금 보수 기독교가 바라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하여튼 대변을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이제 공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 도서관까지 방문하는 일정을 잡았던데요. 홍준표 후보 지금 지지율이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15% 전후 상당히 자체적으로는 보수표가 결집된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지금 벌써 내부 조사에 의하면 지금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보수 표심이 실버 크로스가요? 모아지면서 지금 안철수 후보를 벌써 넘어섰다. 그래서 본인이 말 그대로 지금 문재인 후보와 양강 구도를 만들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지금 갔다가 안철수 후보의 가능성이 조금 희박해지면서 부동층으로 빠져 있는 이 보수 표심을 나를 찍으면 된다. 그래서 이 지금 보수 표심을 갖고 오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그 정치적 수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그 4번의 그 TV 토론 그리고 유세를 보면 확실히 본인의 정치적 좌표는 보수 본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표심이 좋아할 만한 아젠다만 딱딱 찍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문제를 물어본다든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요. 그리고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죄 문제라든지 대북인권 결의안 문제라든지 대북 송금 문제라든지 나아가서 앞서도 이야기하셨던 동성애 문제까지 진짜 그 보수의 표심에게 탁탁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신의 주목도를 넓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3파전이 된다고 한다면 자신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어차피 야당 후보 두 사람하고 우파의 후보인 자신하고 3강전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될까? 그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지금 나타나는 외형상의 지금 지지율 자체가 일단은 안철수 후보에게 뒤지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 주말에 여론조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홍준표 후보가 사실 안철수 후보하고 상당히 근접하거나 진짜 이것을 넘어설 경우가 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본인이 지금 문재인 후보의 만약에 그 정치적인 대척점에서 위치에 있어서 보수 표심을 끌어올 수 있지만 그러나 이달 3일부터는 지금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깜깜이 선거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알릴 방법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이번 주말에 상당히 관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러닝메이트다. 오로지 문재인 후보 측만 돼지발정제 문제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오늘 국민의당에서 일제히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영향을 줄까요?
홍준표 찍으면 박근혜가 옥황상제된다라고 얘기하는 홍찍박이라는 신조어도 오늘 박지원 대표 입에서 나왔는데 말이죠.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그리고 홍준표 후보하고 관계는 이제 제로섬 관계입니다.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내리고. 그럼 이제 최근에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두 가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전체 대선 구도의 판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네. 기존에는 이제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의 양강 구도였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의 일강 독주 체제 거기에다가 지금 이약의 이런 구도를 바꿨다는 점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 번째로는 문재인 후보가 오히려 당선권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그런 현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찍문이 돼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과연 그러면은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3분지계를 내세워서 자기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보수, 진보 그리고 중도 이렇게 되면 자기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두 가지 숙제가 있는 거죠. 하나는 현재 보수가 괴멸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수를 결집할 것인가. 그리고 자신의 이제 후보로서 여러 가지 자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막말 문제. 네. 이 두 가지를 극복하는 것이 홍준표 후보의 숙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새누리당이 워낙 선거를 많이 해봤던 이 지역 표심, 조직 그리고 선거의 노하우와 관련해서는 아버지 지원 유세, 홍준표 두 후보의 두 아들이 뛰어들었는데요. 네. 오른쪽 가슴에 큰아들, 작은아들 그렇게 큼지막하게 받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래 큰 아들만 선거를 좀 도와주다가 작은 아들도 이제 같이 하고 작은 아들이 사실 내일 결혼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홍준표 후보가 원래 작년 9월 달에 이제 잡은 결혼식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사실은 선거에 나가리라 생각도 못 했죠. 네. 근데 그 이후에 탄핵도 되고 뭐 갑자기 이제 본인이 되고 무죄가 2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갑자기 대선에 뛰어들어서 내일 아마 결혼식을 못 가고 이제 비디오로 영상 메시지를 하는데 뭐 아들아 잘 살아라 뭐 이런 영상만 이제 보낸다고 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두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최근에 그러니까 이 홍준표 후보의 이제 마초적 발언들 집에 가면 뭐 설거지 안 한다. 그래 여자는 설거지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와 함께 이제 발정제 이야기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어떤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부인 이순삼 여사하고 이제 아들들이 저렇게 큼지막하게 이제 이름을 쓰고 나와서 네. 아버지를 좀 많이 도와주고 아버지가 특히 집에서 많이 또 이렇게 설거지도 하신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마 트럼프의 아방카 같은 그런 역할을 좀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먹히겠습니까? 글쎄요. 그 지금 설거지 뭐 교대로 한다는데요. 지금 근데 뭐 설거지 발언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아니라고 뭐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본인의 입장에서는 보수의 표심만 잡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하 3분지기에서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너무 뱉어놓은 말들이 네. 너무 지금 막말성 발들이 많기 때문에 확장성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문재인 후보의 일강 독주 체제 거기에다가 지금 이약의 이런 구도를 바꿨다는 점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 번째로는 문재인 후보가 오히려 당선권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그런 현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찍문이 돼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과연 그러면은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3분지계를 내세워서 자기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보수, 진보 그리고 중도 이렇게 되면 자기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두 가지 숙제가 있는 거죠. 하나는 현재 보수가 괴멸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수를 결집할 것인가. 그리고 자신의 이제 후보로서 여러 가지 자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막말 문제. 네. 이 두 가지를 극복하는 것이 홍준표 후보의 숙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새누리당이 워낙 선거를 많이 해봤던 이 지역 표심, 조직 그리고 선거의 노하우와 관련해서는 아버지 지원 유세, 홍준표 두 후보의 두 아들이 뛰어들었는데요. 네. 오른쪽 가슴에 큰아들, 작은아들 그렇게 큼지막하게 받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래 큰 아들만 선거를 좀 도와주다가 작은 아들도 이제 같이 하고 작은 아들이 사실 내일 결혼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홍준표 후보가 원래 작년 9월 달에 이제 잡은 결혼식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사실은 선거에 나가리라 생각도 못 했죠. 네. 근데 그 이후에 탄핵도 되고만 또 자신이 표 나올 곳만 찾아가겠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보수 기독교계 같은 경우는 이번에 태극기 집회에 상당히 많은 동원이 했고 또 이제 많이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지금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보수 기독교가 굉장히 이 문제를 아주 민감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네. 특히 지난번에 왜
홍준표 후보가 그 이야기를 했는지가 이제 오늘 나온 거죠. 사실은 보면은 이제 결국은 문재인 후보한테 이제 그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동성애를 자기는 그러면 뭐 합법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바로 이제 대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문재인 후보가 반대한다 이러는 바람에 상당히 그 몇 번씩 물어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어떤 동성애에 대한 이런 강한 이미지를 좀 오늘 보수 기독교에 가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날 전략은 실패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지금 보수 기독교가 바라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하여튼 대변을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이제 공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 도서관까지 방문하는 일정을 잡았던데요. 홍준표 후보 지금 지지율이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15% 전후 상당히 자체적으로는 보수표가 결집된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지금 벌써 내부 조사에 의하면 지금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보수 표심이 실버 크로스가요? 모아지면서 지금 안철수 후보를 벌써 넘어섰다. 그래서 본인이 말 그대로 지금 문재인 후보가 양강 구도를 만들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지금 갔다가 안철수 후보의 가능성이 조금 희박해지면서 부동층으로 빠져 있는 이 보수 표심을 나를 찍으면 된다. 그래서 이 지금 보수 표심을 갖고 오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그 정치적 수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의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네 번의 TV 토론 그리고 유세를 보면 확실히 본인의 정치적 좌표는 보수 본색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보수의 표심이 좋아할 만한 아젠다만 딱딱 찍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문제를 물어본다든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요. 그리고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죄 문제라든지 대북인권 결의안 문제라든지 대북 송금 문제라든지 나아가서 앞서도 이야기하셨던 동성애 문제까지 진짜 그 보수의 표심에게 탁탁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신의 주목도를 넓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3파전이 된다고 한다면 자신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어차피 야당 후보 두 사람하고 우파의 후보인 자신하고 3강전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될까? 그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지금 나타나는 외형상의 지금 지지율 사투리 그대로 일명 판이 디비지고 있다고 호언하는 후보입니다. 홍준표 후보 계속 TK만 두들기고 있었는데요. 자신은 속칭 한 사람만 팬다라면서 이 사람과의 양강 구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유호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한 놈만 팬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내 문재인이만 패닦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되니까요. 보수 우파가 좋아하실 만한 분들만 가겠다라고 해서요. 개신교도 한번 갔다가 그리고 대구만 4번 이상을 갔던 홍준표 후보입니다. 이번에는 목사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나서주시면 판을 한번 뒤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서 오늘 이런저런 또 한 번의 시원한 말들을 퍼붓던데요. 그러니까 철저한 이제 맞춤 전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호남이나 그다음에 젊은 층 가봤자 어차피 이거 뭐 자기한테 지지도 않을 것이고 어차피 나올 수 있는 곳만 가서 이제 두들기겠다. 네. 이제 그런 전략 같아요. 지금 뭐 한 사람만 팬다는 그 전략 문재인 후보만 겨냥하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일단은 안철수 후보에게 뒤지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 주말에 여론조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홍준표 후보가 사실 안철수 후보하고 상당히 근접하거나 진짜 이것을 넘어설 경우가 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본인이 지금 문재인 후보의 만약에 그 정치적인 대척점에서 위치에 있어서 보수 표심을 끌어올 수 있지만 그러나 이달 3일부터는 지금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깜깜이 선거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알릴 방법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이번 주말이 상당히 관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홍준표 지금, 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러닝메이트다. 오로지 문재인 후보 측만 돼지 발정제 문제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오늘 국민의당에서 일제히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영향을 줄까요? 홍준표 찍으면 박근혜가 옥황상제된다라고 얘기하는 홍찍박이라는 신조어도 오늘 박지원 대표 입에서 나왔는데 말이죠.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그리고 홍준표 후보하고 관계는 이제 제로섬 관계입니다.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내리고. 그럼 이제 최근에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두 가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전체 대선 구도의 판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네. 기존에는 이제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의 양강 구도였는데 지금 이제